출제자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그냥 우리는 한 묶음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A4 용지에 한 묶음으로 쓰시면 됩니다. 고조선과 여러 나라를. 자, 고조선에서 처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옛날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단군 신화예요. 무슨 신화라고요? 네, 단군 신화로 그 시대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단군 신화로 그 시대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줄 쳐보세요. 거기 줄 쳐보면 삼국유사, 제왕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동국통감 이런 것들에서 단군 신화가 실려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맞니?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니?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천손사상을 알 수 있어요. 천손사상을. 왜냐면 한웅이 있고 한인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어디서 내려오죠? 땅에서 사상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손사상, 환인, 환웅 이런 것으로서 우리는 천손사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환웅이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지.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 구름 뭐 이런 애들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나오잖아. 그러면 바람, 구름, 비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얘네들이 뭘 중요했던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농경사회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맞니 안 맞니? 예, 그러면서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지배계급, 지배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단군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플러스 뭐라고 부르나요? 왕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무슨 일치다 얘들아, 무슨 일치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재정일치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돼 있다. 한 사람이 지배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곰을 인간으로 변화시켜서 여자로 변화시켜서 환웅이 결혼하잖아? 그럼 결국은 그건 뭐야 얘들아? 그건 뭐야? 부족간 뭐예요? 부족간 연합이 되는 거죠. 부족간 연합.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넓히려고. 이 당시에는 영역이 넓혀서 쪽수가 많아지면 강력한 국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군 신화에 나오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이 이제 뭐가 관심 갖고 있냐? 우리나라 역사책에 명확하게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고조선 이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야. 중국 역사책에 요만큼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한 거야? 다 짜집기해서 모았는데 얼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요동에 만들어졌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평양에 만들어졌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요동에서 평양으로 어떻게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동했다는 사람도 있고 막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으면 최초의 우리나라인 고조선이 이 정도 범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단 말이야. 요동에서 만들어졌던 평양에서 만들어졌던 요동에서 평양으로 이동했던 그건 상관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범위예요. 범위. 그 범위. 그러면 이 범위를 알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역사학자에서 생각해보니까 비파형 동검. 비파형. 왜냐하면 청동기 시절이어야 국가가 탄생을 하는 거니까요.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지역을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찾은 거냐면 고인돌이 나오는 지역을 찾은 거죠. 고인돌. 네, 북방시 이렇게 탁자형 고인돌이 나오는 지역을 찾은 거예요. 왜냐면 고인돌이 나와야 지배층이 있다는 것에 뭐가 되는 거니까.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비파형 동검은 중국에도 나오고 한반도에도 나옵니다. 고인돌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이에요. 그럼 요 두 개 가지고만 안 되니까 혹시 미송리식 토기가 나오는 지역. 그러면 우리만의 독특한 영역 지역이니까 요게 고조선의 영역 정도가 안 될까? 이렇게 해서 색칠해보니까 얘들아 그 옆에 EBS 교재 그 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색칠해진 부분이 있지, 그치? 그 정도가 고조선의 영역이지 않았을까라고 뭐 하는 거야? 추정하는 거야, 추정. 알았지? 추정하는 거야. 미송리식 토기는 어떻게 생겼어? 미송리식 토기는 토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뭐가 달려있어야 돼? 얘들아, 뭐가 달려있어야 돼? 손잡이가 달려있어야 미송리식 토기지, 그치? 민문이에요, 민문이라는 건 무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무늬가 없다는 얘기예요. 민무늬는 무늬가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무늬가 없는 이런 토기가 나타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이제 범위야,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발전인데 이제 고조선의 역사의 발전.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쭉 가서 여러분 무슨 나라가 있었냐면 쭉 가서 뭐라는 나라가 있어요. 뭐라는 나라가 있어. 위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 위만 조선. 그래서 요때 역사를 구분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요때 역사를 구분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조선에서 처음에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철기 문화를 뭐 하기 시작하냐면 철기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해요. 철기 문화를 수용한다. 철기 문화를. 그리고 얘네들이 누구하고 대립하냐면 연과 대립합니다. 연과 대립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조선이 여기에 있다면 연나라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서로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영역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넓히기 위해서 대립이 일어났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연나라야, 연나라. 요쪽에서 등장하는 나라는 연나라예요, 연나라. 그 연나라하고 대립했다. 춘추 전국 시절에 연나라와 대립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연나라와 대립했다. 요건 요쪽 역사야, 요쪽. 그 다음에 뭘 했다라는 증거가 있냐면 왕위를 세습했다는 증거가 있는 거야. 왕위를 세습했다. 왕위를 세습했다는 건 왕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지? 좀 강화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왕에서 준왕으로 왕위가 세습됐다. 그 증거가 있다. 그 다음에 야 국가라는 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 국가를 관리할 부서들이 있어야 되고 관직이 있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야 고조선도 국가라는 형태를 떴으니까 아마 관직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네들도 관직이라는 게 있었다. 관직이라는 게 있어서 상, 대부,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장군 이런 뭐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관직이라는 게 있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시험 문제는 주로 이쪽에서 잘 안 나와. 시험 문제는 주로 요즘 이쪽에서 안 나오고 누가 등장한 거지 얘들아? 누가 등장한 거야? 위만이라는 애가 오는 거야. 언제 오는 거냐면 진한 교체기예요. 진한 교체기야. 진한 교체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춘추 전국 시대가 지나서 벌써 진나라가 지나서 진나라에서 무슨 나라로 바뀔 때 한나라로 바뀔 때니까 시절이 한참 어떻게 된 거야? 지난 거지. 그래서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뀔 때 위만이라는 애가 와서 결국은 이 준왕을 물리치고 무슨 나라를 뭘 만들어버린 거야. 지가 정권을 잡는 바람에 위만 뭐가 되는 거야. 조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위만 조선이라는 애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시험 문제가 주로 이쪽에서 나옵니다. 이쪽에서 나오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철기 문화를 수용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위만이라는 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이런 여기는 그냥 본격적으로 수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 왜냐면 중국 애들이 들어왔으니까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변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 됩니까? 정복하러 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이 무슨 활동을 하냐면 정복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무역을 하게 되냐면 중개무역을 하게 돼요. 무슨 무역을 한다고? 중개무역. 그럼 중개무역은 어떻게 하느냐? 한나라. 이미 한나라로 바뀌었잖아요? 한나라와 위만, 조선, 그 다음에 진. 요 사이, 요렇게 중개무역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고조선이 여기 있습니다. 고조선이 여기 있으면 진나라가 여기 있고 한나라가 이따가렇게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과 얘네들이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누가? 고조선이. 그래서 요렇게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렇게 무역을 하는 거죠. 요렇게 무역을 함으로 인해서 얘네들의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나라가 열받겠어 안 받겠어? 한나라가 열받죠, 그죠? 저 새끼들 왜 자꾸 중간에서 이득을 더 취하느냐? 이러니까 여러분 한나라가 열받게 하는 거야. 한나라가 열받게 하고 한나라가 열받으니까 한나라가 뭘 하러 오는 거야? 얘들아? 침략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죠. 멸망. 누구에 의해서? 한나라의 위대한 왕이었던 한무제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야. 멸망.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는 무슨 나라가 등장했어, 얘들아? 여기 무슨 나라 등장했어? 여기 연나라 등장했지, 그치? 여기 무슨 나라가 등장해? 무슨 나라? 여기 한나라가 등장하죠, 한나라. 한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한나라에 의해서 한
한 뭐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들아? 군현이라고 해서 4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한 나라가 자기네 행정구역으로 고조선을 편입시켜버린 거죠. 됐어요? 네, 고조선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얘네들의 이제 뭐가 있다. 팔조법이라는 게 있다. 그 팔조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팔조법은 EBS 교재에 그 사료가 잘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페이지 자료 플러스를 보면 됩니다. EBS 교재 9페이지에 거기 자료 플러스를 보시면 고조선의 팔조법 이렇게 나오죠, 그치? 네, 거기 첫 번째 줄 쳐보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여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을 상당히 어떻게 한다는 거야? 중요시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생명을 상당히 중요시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 사람이 부상으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노동력의 대가를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노동력을 상당히 어떻게 했다? 중시했다. 노동력을 상당히 중요시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도둑질하는 자, 도둑이 있다는 건 내 것과 남의 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사유재산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유재산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비니까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계급사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계급사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50만 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뭘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지? 화폐를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조선 애들의 사회가 요랬구나라는 걸 우리가 법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고조선 다 끝난 겁니다. 고조선 끝났고요.